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다들 성일아이트에 관심 가지고 계시겠지만 내일부터 청약하는 세 종목이 있습니다. ICH, 에이프릴 바이오, 신한스펙 C4인데요. 세 종목을 한 번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핵심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세 종목은 내일과 모레 청약을 하고 금요일에 환불이 됩니다. 청약이 중간에 끼어 있죠. 그래서 성일아이텍과 수산인더스트리에게 영향을 주는 일정입니다. 그럼 ICH와 에이프릴 바이오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생각했던 경쟁률 정도가 나왔는데요. ICH는 57대 1이었고 에이프릴 바이오는 14대 1입니다. 다만 의무합약은 두 종목 모두 10% 넘기면서 기관 경쟁률과는 상반되는 수준을 보여주었는데요. 청약에 참여한 기관의 수가 매우 적었지만 그래도 정말 진심으로 청약을 받고 싶어 했던 기관들이 다수 들어왔던 결과라고 봅니다. 그럼 의무합약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ICH인데요. 의무합약 신청 수량의 절반 이상이 1개월 확약이었습니다. 건수는 6건으로 15일 확약보다는 적었지만요. 수량이 약 349만 주로 가장 많았습니다. 수량 기준으로 보면 그 다음은 6개월 확약이 265만 주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총 청약 수량 중 12.5% 비율로 의무 확약이 신청되었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6개월 확약 수량이 대부분이었는데요. 건수는 3건인데 확약 대부분은 6개월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므로 소수의 기관에서 에이프릴 바이오를 꼭 받고 싶어서 아예 6개월 확약을 걸고 청약을 했다고 보이는데요. 이 종목이 반년 후에 뭔가 터질 재료를 미리 알고 이렇게 신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의무 확약 신청 비율은 10.7%였습니다. 최근 청약했던 9종목과 비교를 해보는 것이 의미는 없다고 보이는데요. 그래도 한번 순위를 보면 기관 경쟁률은 6위와 8위였고요. 의무합약 비율은 그래도 3위와 5위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기관은 청약을 외면했지만 그래도 청약 참여한 기관들은 진심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공모가 보겠습니다. ICH는 희망 하단 가격인 34,000원으로 정해졌는데요. 그래서 모집하는 금액은 401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1926억 원이 됩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청약 규모를 축소하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희망 하단 가격은 2만 원이었는데 거기에서 4천 원을 추가 할인해서 16,000원으로 공모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모집하는 금액은 207억 원, 시가총액은 약 1740억 원이 됩니다.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ICH는 희망 상단인 44,000원 이상이 57%로 가장 많았고요. 에이프릴 바이오 역시 희망 상단 가격인 23,000원 이상 신청이 6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청약 참여한 기관들의 다수는 일단은 배정받고 싶은 마음에 희망 상단 가격을 써냈지만 경쟁률이 저조했죠. 그래서 공모가는 자연스럽게 낮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한 종목씩 청약 정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ICH는 118만 주를 모집하는데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30만 주가 배정됩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 구주 매출이 12.3%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가 저조했지만 모집 수량을 유지했던 것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주관사는 삼성증권이고요. 일반 청약 한도는 7,000주입니다. 청약 최소 수량이 10주니까요. 10주 청약하시려면 증거금 17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유통 물량이 조금 많은 편인데요. 의무 합격을 감안해 보면 191만 주입니다. 비중으로는 33.7%이고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이 650억 원인데요. 유통금액도 조금 부담스럽죠. 하지만 더욱 부담스러운 부분은 기존 주주 물량이 약 84만 주로서 상장일 유통 물량의 절반 정도 됩니다. 최근 영창케미칼도 그랬지만 기존 주주가 많은 종목은 이제는 청약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드리면 워밍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공모가의 올해 실적을 추정해서 산정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추정 실적이 뻥튀기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직까지 올해는 1분기 실적만 알 수 있는데 1분기 매출액이 85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간 매출액이 785억 원으로 추정이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785억 원을 달성하려면 남은 기간 동안 700억 원을 해야 되는데 작년 연간 매출액은 380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작년 한 해 매출의 거의 2배를 회사가 달성해야 되는 수준인데
이걸 수주잔고 같은 것으로 증명하면서 추정을 했으면 몰라도 대부분이 가정으로 추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별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관들도 저의 생각과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종목 에이프릴 바이오 청약 정보 보겠습니다. 수요 예측 결과가 워낙 저조했기 때문에 모집 수량을 약 30만 주 줄였는데요. 그래서 모집하는 수량은 약 130만 주가 되고 일반 투자자에게는 32만 4천 주가 배정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100% 신주로만 모집을 합니다.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인데요. 일반 청약 한도는 12,800주이고요.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그런데 투자 설명서에 청약 단위가 기재가 되어 있지 않던데요. 그래서 청약 최소 수량이 몇 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10주 될 텐데요. 여하튼 청약하실 분들은 미리 체크를 해보시고 예수금에 이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무합약 10% 정도를 감안했지만 상장일 유통 물량이 매우 많습니다. 40% 정도가 유통되고요.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도 700억 원입니다. 특히 기존 주주 물량이 289만 주로서 이 종목도 기존 주주 물량이 매우 많죠. 그래서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존 주주들의 취득 단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이 종목을 작년에 21,800원으로 20억 원을 취득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공모 가격이 16,000원으로 정해지면서 취득 가격보다 26% 정도 하락한 상태에서 상장하게 됩니다. 보통 청약을 담당하는 주관사가 해당 종목을 미리 취득하는 것은 흔한 일인데요. 이번 NH투자증권처럼 이렇게 공모가가 취득 가액보다 낮게 잡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IPO 수수료로 9억 6천만 원을 받던데요. 이 종목을 미리 투자하면서 공모가 기준으로 약 5억 원이 손해가 나왔는데 수수료가 9억 원이 생기니까 그냥 퉁치고 손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기존 주주 물량 전부가 공모 가격보다 취득 단가가 낮다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장일부터 기존 주주 물량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톡 옵션이 있던데요. 임원이 보유한 물량은 의무 보유가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보유한 수량 17만 5천 주는 상장일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행사 가격이 5천 원 정도이기 때문에 공모 가격에만 팔아도 3배가 되죠. 그러므로 이 물량은 당연히 상장일부터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17만 5천 주는 전체 물량의 1.6% 비중입니다. 그러므로 유통 물량이 정말 별로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제가 워밍업으로 소개를 드리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도 바이오 종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워밍업으로 소개드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이번 에이프릴 바이오도 본인들의 실적은 24년도에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저의 기준으로 내년에 흑자 전환이 예상되는 바이오 종목이 아니라면 저는 청약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이프릴 바이오도 자연스럽게 저는 패스 결정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신한스펙 10호 청약 정보를 체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65억 원을 모집하는 소형 스펙인데요. 스펙은 어차피 IPO로 상장하기 힘든 회사가 스펙을 통해서 우회 상장하는 것이니까요. 사이즈가 작을수록 합병 성공률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형 스펙일수록 모집 규모도 적고 합병 성공률이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경쟁률이 약간 더 높아지는데요. 하지만 이번 신한스펙은 성일하이텍과 겹쳐있기 때문에 청약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희석 비율은 15.9%인데요. 소형 스펙이지만 발기인의 주식 수량이 많지 않은 일반적인 희석 비율입니다. 주관사는 신한금융투자이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81만 주가 배정됩니다. 신한금투는 온라인으로 청약을 하면 청약 한도는 200%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고객은 5만 주까지 청약을 할 수 있고 증거금은 1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한금투도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화면은 청약 단위인데요.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만 그래도 균등 배정으로는 20주 이상 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균등 청약만 하시겠다면 30주 정도 청약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비례 청약을 하신다면 10,000주 이상 청약할 것 같은데 청약 단위가 5,000주입니다. 청약 단위가 꽤 큽니다. 수요 예측에서 기관 경쟁률은 1190대 1이었고요. 최근 청약했던 스펙들과 비슷합니다. 의무 합격 비율은 23.3%였는데요. 의무 합격 비율이 약간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기관들은 스펙 청약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럼 이번 스펙에 대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최대 주주인데요. 위드 인베스트먼트라는 창업 투자사입니다. 스펙 발기인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참여를 하면서 합병을 성사시킨 스펙이 다수 보이던데요. 올해는 이번 신한 스펙이 처음 발기인으로 참여를 하는 스펙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윈 인베스트먼트라는 투자회사가 주식 5만 주로 2대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굿인 벤처스 대표를 맡고 계시던데요. 굿인 벤처스는 이번 스펙의 발기인은 아니기 때문에 주주와 경영진이 구분되어 있는 스펙입니다. 그리고 이력을 보니까 신한캐피탈에서 오래 근무를 하셨던데요. 그래서 주관사인 신한금투에서 대표이사를 추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는데 뭐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신한금투는 이번이 10번째 상장시키는 스펙이니까요. 지금까지 9개 스펙이 상장이 되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에 비해서는 왕성하게 스펙을 상장시키는 편은 아니었는데요. 9개 스펙 중에서 4개 스펙이 합병을 했고요. 6호 스펙도 합병 승인되었기 때문에 조만간 상호 변경하고 모코 MCS라는 종목으로 재상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호와 4호는 상폐가 되었고 21년도 이후에 상장한 7호부터 9호까지는 아직까지 합병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중에서 합병 기업을 찾고 있는 3개를 빼면 6개의 스펙이 남는데요. 그 중에 4개 스펙이 합병이 되었으니까 성공률은 67%가 됩니다. 스펙의 합병 성공률 평균이 65%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딱 평균 정도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일부터 청약하는 3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3종목 중에서 이 종목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일하이텍 집중해서 청약을 하고 청약 자금이 조금 짜투리가 생긴다면 지난 토요일에 소개를 드렸던 폴라리스 세원 실권주 청약을 고민하는 것으로 내일 청약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청약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